아파트 시세 언제부터 오르나. 참 지금같이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일 때는 더 하락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장이 좋아서, 시장이 너무 좋아서 상승장에 이르게 되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없어요. 왜? 전문가들의 얘기는 지금 현재의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사이클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의 주기에 따라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가 터질 때, 그때는 이제 앞으로 하락장에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리된 집주인 역전세난에 집값도 하락한다.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중고는 무엇입니까? 금리죠. 네, 그래서 지금 번 돈의 대부분을 또 금리 이자로 나가는 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을 중에 을이 된 것이 지금의 집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없는 하락,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죠. 끝없는 하락. 사실은 끝없는 하락이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이런 사이클이라고 했죠. 사이클. 네, 이런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여기서는 변곡이 나타납니다. 변곡. 하락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더 변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점과 정점을 끊임없이 오고 갈 뿐이에요. 영원히 하락하거나 영원히 상승할 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끝없는 하락이라는 이런 지금 영원히 어두울 것 같은, 지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사실은 동트기 전이. 네, 새벽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이 동트기 전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이 변곡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시세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국면이 오게 된다. 그래서 시세란 것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입 국면에는 급락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부동산은 초입 국면이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정론에 빠지게 되면은, 네, 이 국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방 경직을 겪게 됩니다. 하방 경직.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모든 주체들이 내가 100원에 샀는데, 자, 이거를 50원에 팔 수는 있겠죠. 그 이상으로 팔기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포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투매가 나오는데, 그 투매가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신용이 걸려 있거나,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폭이 사실 이렇게 뭐 절반 50% 하락하면 오른다,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30에서 5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거를 기존에 갖고 있는 매수자들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 시세를 더 이상 파는 것을 포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팔아봐야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를 주던가. 그래서 이 국면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방 경직이란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국면이 온다. 그 국면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제 공포가 나오는 겁니다. 공포. 끝없는 하락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폭 하락, 이런 뉴스가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락의 초입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작년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작년에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려가는 기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초입에 이제 급락하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했죠. 급락하는 국면이 나온 이유 어떻게 된다? 70에서 80주는 하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70주에서 80주. 하락이 아니고 이거는 조정이라고 했죠. 70주에서 80주 정도는 조정이 반드시 나올 거라. 그렇게 예상된다. 그러면은 전체 기간 중에 3분의 1만 이거는 하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3분의 1. 네, 3분의 1만 큰 하락이 나오고 3분의 2 국면 정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조정하고 좀 다릅니다. 이전 조정.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0주 정도는 무엇이다? 하락 국면. 하락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50주는 무엇이라고 했죠? 50주 정도, 20에서 25주, 50에서 55주는 무엇이다?
네, 이거는 횡보 구간이 나온다. 시세가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횡보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기간이 산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대등. 기간은 항상 대등하다고 했습니다. 대등 수치. 그리고 우리가 변화일을 본다고 했죠. 변화일. 항상 자연의 법칙과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 했죠. 변화일. 자, 이거를 수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가격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박에 또 쳐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예. 기간을 계산하면은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월에서 3월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데, 그럼 오르느냐 이거죠. 오르지도 않죠. 오르지도 않습니다. 네, 무엇이라고 했죠? 나머지 기간은 기간 조정이라고 했죠. 네, 기간 조정이니까 회복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회복은 50주가 더 하락해야 되겠죠. 회복기를 따지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내년 말 정도가 되어야지,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 정도는 되어야지 시세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락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양극화라는 논리를 말씀드렸고, 그 전에 이제 뭐 세종, 대구 시리즈 다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는 고가주택은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강남, 서초는 빠지지 않는데 나머지 구들이죠. 나머지 구들은 가격 하락폭이 크다고 했죠. 네, 이건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바닥을 찍을 때 기간하고는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정반대로 나타난다. 2008년부터 2012년도, 13년도 사이에 하락은 무엇이죠? 중간에 또 큰 반동도 있었지만 이것은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잘. 고가 아파트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고가 아파트도 우리가 보시면 아주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도 내려요. 내린 기간 나옵니다. 영원히 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소들이 우리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중심에는 양극화가 있다고 그런 겁니다. 양극화. 이 양극화는 가르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죠? 희소성이라고 했죠. 희소성. 그 희소성은 무엇이라고 했죠? 대체제가 있냐 없는 겁니다. 대체제. 그래서 제가 한강변을 계속, 서울 쪽에서는 한강변을 계속 지금 기가 닿게 말하니까 무주택자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너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무슨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한다. 무주택자들 어떻게 한강변 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집을 사지 말라고 그랬죠. 차라리 외곽 쪽으로 가느니, 경기도 쪽으로, 수도권으로 가느니 차라리 집을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렸고, 이 기간이라든가 대등수치도 작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 양극화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방송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하락 구간을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이제 뭐 10월달, 뭐 이때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된 거죠. 급락이. 네, 급락이 시작됐고, 이 급락을 언제까지 끌고 간다고 했습니까? 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아예 지금 급락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아예 시세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아파트도 있겠죠.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라고 했죠. 양극화. 네. 희소성이다. 그것이 모든 것은 희소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의 어떤 아파트는 뭐 16억에 거래되다가, 네, 뭐 8억에 거래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은 이제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영원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16억 아파트가 뭐 지금 강남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의 16억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서초라든가 뭐 강남, 뭐 부산에 뭐 해운대 뭐 이런 아파트가 전부 다 1억이 됐어. 1억.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다 1억이 돼버렸습니다. 1억. 네, 이제 편차가 없어. 양극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1억이 다 돼버렸습니다. 급락을 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그럼 원상태로 다 회복합니다. 원상태로. 강남 아파트, 서초 아파트라든가 무슨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은 다시 뭐 30억을 올라가거나 다 이렇게 경쟁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붙기 전에 1억이라는 모든 아파트가 1억이 되기 전에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네, 하방 경직이 생긴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40억짜리 아파트가 1억에 던지겠습니까? 던질 이유가 없는 거죠. 포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보시면은 지금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자,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여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름. 이제 앞으로 조정이 오게 되는데, 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럼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조정은 좀 다르다. 어떻게? 강남 아파트가 보시면은 제일 하락률이 작습니다. 서울 전체니까 여기는 평균이 되겠죠. 여기는 평균이 되겠죠. 평균. 나머지 보시면은 강북, 노도강 뭐 보시면은, 네, 보시면 평균 하락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지금 2021년, 2022년에는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전에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입지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스미디어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카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라는 요소들이 크게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내가 교통편하고 살기 좋으면 그게 제일 최고라는 입지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매체도 많고 매스미디어라든가 유튜브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임장을 가지 않아도 지금 구글어서 이런 걸 통해서 입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역세권 몇 미터가 되는지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자 이런 요소들은 이제 대중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는 이제는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대중화가 된다는 겁니다. 대중화. 초등학교 2학년도 이 입지에 따른 이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긴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가격 하락이 적게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 한번 볼게요. 우리 이것을 또 이제 참고를 하고 교훈을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입력 시간 보시면 뉴스 기사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맞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보시면은 하락폭이 가장 지난해니까 2012년도가 되겠죠. 2012년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해요. 자, 이 하락폭에 이끌었던 주 단골 메뉴가 뭐였냐면요. 규제입니다. 규제. 어떤 규제가 등장했습니까? 네,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득 연결되겠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하고 2년도하고 2013년도에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였냐? 외환위기 최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죠? 하방경직이 생겼어요. 하방경직. 이때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압구정현대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압구정현대 여기서 보시면은 8억대였습니다. 8억대. 그런데 이 8억대가 지금 거저 던지는 가격이에요. 진짜로. 이거 안 샀어요, 사람들이. 예. 근데 이 아파트 지금 얼마입니까? 40억 넘었죠. 40억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 84 타입이. 자,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어떻습니까? 의외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포에 질렸을 때. 왜? 부동산은 포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가격에 파는 것 자체를 억울해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내년 2월 정도에서 3월 정도 사이가 되면은 저는 가격 자체에 있어서의 조정은 저는 거의 일단락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50주 정도를 보시면은 기간 조정라고 보시면 되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없다. 그 가격에는 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 2013년도 보시면은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보세요. 이 작년이니까 지금 2012년도가 되겠죠. 가격을 보시면은 정말 다르죠. 지금이랑. 서초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강남구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서초구가 1등이에요. 서초구 1등. 마이너스 7% 거의. 그 다음 강남구. 4등이 송파구. 거꾸로죠. 순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적게 내린 곳입니다. 적게 하락한 곳이 지금은 거꾸로 나가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여름부터 지금 올렸던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튜버 대학 교수 전문가들 무슨 뉴욕에 미국에서 하버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고가 아파트 다 절단난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도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아파트값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저랑 얘기가 다르죠.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가격 하락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만간, 그러니까 수개월 내입니다. 조만간 가격 하락은 어렵다는 이게 증거를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대학 교수, 무슨 연구위원들 나와서 무슨 전문가, 하버드대, 무슨 서울대 나와서 다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매체에 막 등장하죠.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니 뭐 나와서 뭐 PD 뭡니까? PD 주머니입니까? 네, 그런 방송 나와가지고 네, PD 뭐 공책들 나와가지고 뭐 방송합니다. 이거는 이 얘기가 뭡니까? 모든 매체가 이제 떠들기 시작해요. 모든 매체가 상승한다고 떠들 때 우리가 무엇이었죠? 이게 방송 무엇입니까? 이게 정점이죠. 예, 이것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 예, 이게 정점에 이르게 되고 모든 매체가 하락을 부르짖을 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공포의 끝단입니다. 이거는 저점에 거의 다 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2년도 이거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하락폭인데 가장 컸을 때 하락폭인데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이때는 DTI가 나타나서 지금 규제가 있었고 지금은 2022년도죠. 내년은 2023년도입니다. 지금은 무엇이죠? 거꾸로죠. 이건 규제고 2012년도엔 규제고 지금은 규제가 완화죠. 규제 완화. 다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거꾸로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난해 집값 급등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보시면은 저 빼고는요 지금 근거 없는 하락, 근거 없는 상승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 완화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금리가 시장에서 미치는 요인들이 규제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달러 금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이제 천정이라 꼭지라고는 인식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퍼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는 금리보다는 규제 완화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국면이 온다는 거죠. 자, 그 국면을 저는 50주 정도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저는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외곽 쪽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 말까지도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인프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조망이 있으면 좋겠죠. 네, 여러 가지 아주 뭐 사람들이 살만하다는 입지라는 요소들이 이제 대중화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선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는 이제 마무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이라는 게 있죠. 대중. 네. 네,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군중심리. 투자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투자가 쉽죠. 사실은 제 방송 들으면 쉽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분위기에 빠져버립니다. 분위기. 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게 되면은 같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세뇌된다고 합니다. 선동에 이게 빠져버립니다. 선동에.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 꼭지와 천정 그리고 바닥과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선동이라든가 세뇌가 이 군중심리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격 메리트라든가 혹은 우리가 하방 경직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국면들을 이르게 되는 시점이 조만간에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 나타났던 시대가 거꾸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네, 좋은 유익한 이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